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정적 독립과 이른 은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파이어워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미국 증시가 조용해 보이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눈에 잘 띄지 않는 흐름들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도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디서도 듣기 힘든 시장의 숨은 맥까지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증시 역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면 다우 지수는 4368.96을 기록하며 약 0.38%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S&P 500 역시 5396.63으로 5400선 아래로 주저앉아 약 0.17%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까진 오름세를 어느 정도 지지했지만 오후부터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16823.17로 0.04% 하락해 소폭 내리긴 했으나 여전히 기술주 쪽에서 의미 있는 등락이 뒤섞이는 모습이었죠. 러셀 2000 역시 9.36으로 0.08% 빠지며 중소형주의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변동성 지수인데요. 얼마 전 50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것이 최근 29선까지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29.74 수준으로 3%대 낮아졌는데 그동안 하루 23% 폭을 넘나들던 큰 변동폭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기색입니다. 물론 이런 잔물결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보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린 주요 이유 중 하나로는 미중 간 갈등 심화 이슈가 꼽힙니다. 중국이 특정 항공기 주문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보잉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 이로 인해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제약주에 대한 관세 얘기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기술주 쪽 심리가 다소 위축됐죠. 특히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미국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 쉽게 해결될 갈등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모습입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바닥 신호, 이른바 극단적 공포 국면을 겪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금성 자금이 증시로 확 들어오는 흐름은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편이 낫다는 투자자들의 신중론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사들에 이어 오늘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습니다. 이자 수익 등이 견조하게 잡히면서 주가도 한때 4% 가까이 뛰었죠. 여기에 더해 장기물인 미 국채 금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반등해 달러 가치 역시 소폭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간 거세게 흔들리던 외환과 채권 시장도 일단은 무난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면 국제유가는 61달러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금값은 3248달러 선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채권, 금 세 가지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채롭죠.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84,000달러 부근에서 조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급락이라 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것은 소매 판매 지표 발표와 연준 의장 연설입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늘렸는지 여부가 소매 판매 수치를 통해 확인될 텐데, 예측치는 0. 많게는 1점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쯤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물가 하락 추세가 얼마나 확실히 증명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성장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254달러 선까지 복귀해 마무리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유지했지만 여전히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테슬라 실적 발표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하니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겠죠. 엔비디아 역시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최선호주로 꼽는 일이 잇따르면서 GPU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와의 협업 확대 소식도 시장의 열기를 살짝 올려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오늘은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일부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반독점 소송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앱 유럽 시장 규제 관련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적잖은 부담을 준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는 모습으로 시총 상위권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곧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대략 4천억 달러 중반 규모의 시가총액을 좀 더 끌어올리며 장차 1조 달러를 노릴 수도 있다는 파격적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리밍 시장을 넘어 게임 광고 등 새로운 먹거리를 확대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오늘은 절반쯤 오르고 절반쯤 내리는 다소 애매모호한 장세였습니다. 대략 3,200개 종목이 상승하고 2,900여 개 종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런 균형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제법 올라온 상태로 19 근처를 맴돌고 있으니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 패닉에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은 대체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도 곳곳에서 비틀거리는 흐름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옥은 이번 주 나머지 기간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의 발언이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는데요. 그래도 기업 실적이 눈에 띄게 나쁘지 않고 일부 빅테크는 확실한 호재로 움직이는 등 혼재된 요소가 한데 얽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리든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시장 안목이 더욱 날카로워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일워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